네, 세 번째 이제 준비 방법 가이드를 조금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뭐 기본적인 말씀은 다 쭉 좀 드렸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오픈 자료 드린 거 좀 보시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챙겨 보시면 예, 뭐 기본적인 사이즈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인드 세팅부터 조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내용 조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역 인재는 조금 특별한 게 좀 차이 나는 게 좀 있어요. 리스크가 좀 있는데 일단 짐 빠져요. 너무 길어요, 준비 기간이. 심적 부담도 좀 많아요, 특히나.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경쟁 의식들을 왜 가져셔야 되는지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 고립감들이 따로따로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해야 되는 또 뭐 학교에서 단위에서 뭐 한 명인 경우들도 많아서 추천이 그래서 뭐 딴 데 뭐 물어볼 데도 없고 뭐 자꾸 이런 느낌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톡방 들어와 계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서 물어보시고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지역별로 그렇게 되게 이제 상경 그냥 올라오셔서 고시원 잡고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권장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터디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에 뭐 좀 연고가 있어서 뭐 예컨대 뭐 아는 가축계 뭐 친한 누가 계셔서 그냥 있을 수 있다 편하게 그래도 조금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고시원 없고 해버리면 할 게 뭐 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 또 뭐 편의점 도시락도 하루 이틀이고 또 객지 생활 안 해보셨던 분들은 또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터디 뭐 이런 게 집착하게 되고요. 할 게 없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괜히 또 중간에 내려가면 또 눈치 보일 것 같고 뭐 자꾸 이런 느낌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뭐 한 1, 2주, 3주 정도까지 어떻게든 괜찮은데 그 뒤로 너무 지나가다 보면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스터디를 많이 해요? 할 게 없어서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터디도 잘 굴러가지 않는 경우들도 좀 생기고 또 사람들 특히 스터디 뭐 학원에서 짜주는 스터디도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맘 맞는 사람이면 좋은데 맘 맞고 잘 굴러가는 거 3분의 1도 안 돼요. 제 경험칙은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도대체 이게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자꾸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좀 흔하게들 볼 수 있는 풍경이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평가 막 줄 세우게 해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이러는 거 왜 굳이? 예, 뭐 저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직 5급, 7급, 9급 어디에도 이런 풍경은 없는데 오직 지역 인재 7급에만 존재하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좀 자신감도 가지시고요. 떨어지기 쉽지 않다니까. 셋째, 그다음에 자존감. 아니 뭐 본인이 뭐 경험 없는 거 다 경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코어트라고 하죠. 균질한 집단이에요, 여러분들은. 학교 모범생이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셨고 뭐 타의 모범이 되고 뭐 사회경험 별로 없으실 테고 당연하게 뭐 경험치가 뭐 달라봐야 뭐가 다르겠어요. 다 그냥 독인, 객인, 고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특별하게 뭐 못하고 이런 생각하실 거 전혀 없어요. 다 그런 분들이 모이시는 거니까. 이해했죠? 뭐 공채 출신이야, 뭐 국가직 7급만 해도 뭐 나이 많은 분들은 뭐 48세 이런 분도 계시고 22살 분도 계시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시고 오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고 그러면 좀 뭔가 쫄릴 수 있겠죠. 경쟁자들이. 근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실 필요 없겠다. 괜히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자존감 좀 가지시고요. 좀 평안하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 그냥 공무원 미리 연수 받는다. 이런 셀프 연수 받는다라는 느낌. 뭐 이거 하시기 전에 뭐 나라의 정책에 관심이나 있었겠으며, 그죠? 다른 뭐 국가직 공채는 뭐 행정학이나 뭐 행정법 같은 거라도 좀 배우고 오시니 그나마 좀 뭐라도 들은 풍을이라도 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예, 퓨어하잖아요. 예, 백지 상태인 거잖아요.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좀 내가 평생 직업이 될 것이니 뭔가 좀 알아두면 좋지 않겠냐 정도의 느낌으로 좀 즐겁게 뭐 즐겁지는 않지만 그것도 좀 평안하게 안정감 있게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예, 열심히 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면접은 편안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뭐 이건 제가 가진 많은 합격생들을 보면서 갖는 완고한 경험칙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꼭 우습해야 돼 이러면 이제 쫄리고요. 예, 좀 멘탈이 좀 그렇게 되고 뇌세포가 좀 말랑말랑해야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듣는 입장에서도 좀 편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죠? 뇌가 딱딱하면 뭐 본인만 손해예요. 결론은. 그리고 면접위원들도 지역인재 7급 분들이 어떤 분들이 대충 알고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단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좀 젊고 화이팅 있고 좀 패기 있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와 각오 이런 느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해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뭔가 정형화된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 겸 잔소리였고요. 그래서 뭐 좀 가이드안을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사실 뭐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지역 인재만 드리는 가이드입니다. 지방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경기권을 제외한 좀 먼 곳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역에서 들으시고요. 제 강의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현강, 현장 강의, 인강 구분이 없고요. 모든 현장 강의는 다 라이브로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해커스에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모든 분들에게 인강으로도 그냥 다음날 오전 중으로 다 올라갑니다. 오시고 싶으시면 오시고 귀찮으시면 라이브로 보시고 그죠? 바쁘셔서 뭐 데이트 하느라고 바빴으면 다음날 들으시고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예. 훌륭하지 않습니까? 다음, 예. 그리고 실습대 정도 뭐 그냥 한번 서울 가서 한번 공부한 핑계로 좀 갔다 올까? 나도 뭐 준비 좀 하는 참 갔다 한번 오시거나, 그죠? 또 요즘 제가 지난해부터 되게 줌 재작년부터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이제 줌으로 합니다. 또 실습대 일부는 이제 여기서 하는데 얘가 이걸로 줌을 켜서 해요. 줌을 켜야지 인터랙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라이브로 제가 일방적인 송출만 가능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여기서도 줌을 켜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요. 모의 면접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참여하시고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는 건데 이제 꼭 몸이 여기 와 있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은 다 인터넷 요즘 좀 코로나 때문에 다 줌 일상화된 세대잖아요. 학교님 뭐 교수님한테 꼭 대면 수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좋아라 하세요? 그냥 줌으로 하시지 왜 굳이, 그죠? 예,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면접 스터디를 하시거나 지역에 인원이 좀 없으시면 그냥 줌으로 스터디 해도, 그죠? 예, 다 그냥 무엇을 할 수 있잖아. 필요한 거에 따라서 뭐 스터디 가이드는 다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좀 어떤가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풀타임 자취형, 뭐 서울에 있을 것도 없고 그냥 고시원이나 원룸 얻어서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좀 말리고 싶어요. 예, 왜냐면 진 빠지고 힘들고요, 피로해요. 편하게 집에서 도서관에서 그냥 익숙한 공간에 사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뭐 오시더라도 뭐 면접 앞두고 한 2주 정도 좀 일찍 올라오셔서 뭐 기가할 때가 있으면 여기에서 뭐 그때 좀 예, 단발 스터디 모의 면접 이런 거 좀 잡으셔서 노량진이나 신림동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좀 한번 모의 면접도 좀 해보고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풀타임으로 예,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스터디는 혼자 자가 면접, 자기 집에서 혼자 면접 준비하기, 자가 면접이 제일 우선이고요. 일단 제가 공부가 돼야지 뭘 얘기하지 자꾸 말부터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공부도 안 하고 좀 써보고 좀도 안 되는데 모의 면접 한다 그러면 좋아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 강사가 1대1 코칭을 받으면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고 아는 게 많아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 지적을 드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을 점검하고 혹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것 이상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선에서 이제 면접 스터디는 그 다음에 좀 자기가 준비가 된 다음에 하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대면 면접은 지역에서 2명만 있어도 모의 면접 할 수 있어요. 스터디원이라고 2명. 지역에 2명밖에 없는데 2명이서 하면 되잖아요. 한 명 질문하고 한 명은 답변하고. 너무 이게 정형화돼서 뭐 4명, 5명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예를 들자면 비대면 줌을 좀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엔간하면 친목도 뭐 무슨 공부합시다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요. 가성비 떨어지게 공부는 각자 알아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만나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나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건 질의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모의 면접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예전까지는 말씀을 드렸으나 제가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 후기 보면서 좀 비슷하게 질문 좀 던져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질문은 이상한 질문도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지난해부터는 질문 평가자는 걸 따로 시리즈로 만들어서 드려요. 한 30개 정도를 드릴 텐데 경험 한 10개, 경험 10개까지는 필요 없겠다. 경험 한 5개, 상황 한 10개, 그다음에 PT 한 뭐 10개, 뭐 한 5개에서 10개 사이 한 장당 어떤 질문 어떤 순서라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 평가자라는 걸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거대로 하세요, 그냥. 그죠? 미리. 더 추가로 알파를 하는 건 알아서 하는데 기본은 그렇게 하고 실습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가지고 하시면 쓸데없는 질문 안 하고요.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고 좀 빌드업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특허라도 내고 싶은 건데 나중에 간 수험생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먹국으로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여기 있느냐 집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정보는 인터넷에 흐르지 신림동이나 노량진에 흐르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저기 땅끝마을에 혼자 있다고 무슨 소외되거나 나만 준비하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밀도 있게 준비해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면 문제 하나를 더 쓰고 후기 하나라도 더 보겠다. 뭐 그런 마인드면 훌륭하잖아요. 자, 이렇게 고생한다고 준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걔는 또 뭐 여러 학원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게 싸잖아요. 싸서 그냥 부록으로 듣는 분들이 작년에도 아까 좀 계셨는데 그렇게 뭐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좀 아끼시고요. 경제도 어려우신데 부모님 부담 덜어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라도 저도 아마 3주 정도 전에는 뭐 더 이상 수강 받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 넘어가서 하시는 건 좀 오버하고요. 괜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붕어빵이 된 다음에 갑자기 그걸 다 해체하려면 더 힘들거든요. 근데 붕어빵 가지고 그냥 중간 가는 게 나아요. 마음고생 안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붕어빵이라고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냥 말씀을 드렸잖아요. 붕어빵 클론이 되더라도 그냥 그거대로 해서 조금 좀 덜 붕어빵스러운 티를 좀 내는 정도 노력만 하면 되지 괜히 갈아엎어가지고 뭔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 관련 학원 다니시는 건 좋은데 그죠? 일단 어학은 좀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같은 스터디원들끼리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멀쩡하던 분들이 시간이 몇 해 지나다 보면 붕어빵이 서로 돼 있어요. 개성은 다 사라지고 이해했어요?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질맨질해져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가 모임 면접할 때 볼 거예요. 다른 학원들 우리 좀 다녔나 봐요. 왜냐면 답변 들으면 알아요. 너무 매끈한 답변들 이런 거 있어요. 예. 듣기에는 이게 맞아? 공무원 면접에서는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아라는 일종의 판타지를 갖고 있는 거고 그게 매뉴얼로 해서 전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증거 있나요? 3,000개의 후기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붙으면 다 붙는다 이런 거 좀 갖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준비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가이던스와 그다음에 어디 좀 이상한 데로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철벽을 쳐드리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각자 하시는 거라는 것 부심 같은 거 갖지 마시고요. 다음 스터디는 엔간하시면 다른 데 들으시더라도 뭐 재수강생 포함해서 좀 같이 좀 섞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고요. 뭐 자료가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게 여러분한테 편하잖아요. 예전에 다른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서로 숨긴 적이 있어요. 얼마나 우스웠냐 그러면 와가지고 현장 와가지고 서로 너도 다녀? 뭐 이런 거 있잖아. 몰래. 근데 약간 배신자 취급받는 느낌? 뭐 그런 게 또 일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몰래 뭐 그러지 마시고 좀 공개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뭐 진리죠.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요. 음습한 데 있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뭐 저도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음습하게 하면 특별한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트라인과 정원 초과에 있는 부분들이 되게 좀 걱정스러우실 거예요. 필기 점수도 조금 그렇다. 게다가 우리 정원도 좀 높다 이랬으면 우수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더 걱정이 좀 많으시고 또 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는 학원 들어서 우수를 받았다 이런 건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지역인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어떻게 받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려워요. 모집단이 다 이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알기는 어렵고 그냥 간혹 뭐 성적이 커트라인이 아닌데 좀 떨어진 분들이 간혹 한두 명씩 보이더라 정도 이상을 제가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뭐 큰 문제나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단 안정적으로만 준비하시면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수 뭐 이렇게 가지고 매달리시는 것보다는 좀 조금 다르게 하자. 붕어빵은 되지 말자. 붕어빵이 되면 일단 중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붕어빵은 붕어빵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붕어빵에다 식용유를 칠하지 않고 참기름을 칠했다고 붕어빵이 참기름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붕어빵이에요. 됐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좀 더 스터디부는 좀 줄이시고 좀 준비를 많이 하셔서 남들과는 좀 다른 좋은 답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남들의 대부분 클론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건 나는 조금 더 좀 풍성하게 좀 더 관점을 좀 다르게 뭐 좀 심도 있게 좀 그렇게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어프로치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수한 거예요. 뛰어난 게 아니라 다른 게 우수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차별성이라고 얘기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개별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많은 사례를 보시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 답변이 좋다는 건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정보가 들어있어도 아니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됐죠?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그래서 좀 경계하시고 좀 멘탈 터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같은 조에 같은 경쟁자들은 다 준비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변수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뒤집히거나 이러는 뭐 필기 시험이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멘탈을 유지하는 게 좀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 그냥 끝. 남들이 이렇거나 말거나 나만 기본을 갖추고 좀 안정적으로 좀 가자.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쩌면 이게 우수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지역경제분들은 이 정도면 좀 잔소리 겸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과목별 밸런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뭐 좀 복잡한데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개별 면접과제 경험과 상황이 이렇게 있죠. 이게 한 40% 정도 되고요. 개인 발표 한 40% 비율을 평가 비율은 비슷합니다. 요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PT 상황이 특히 상황 과제 중에 정책 관련된 거를 다루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뭐컨대 이번에 국가직 7급에서 나왔던 게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 요구인데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다. 뭐 휴마르트 인터넷으로 더 주문하는 판에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뭐 그런 주장에 있어서 폐지를 요구하는데 지역소상인은 반대한다. 어떡할래? 이런 게 상황경제문으로 나와요. 여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름 붙여서 정책형인데 이런 게 그런 건 PT하고 별로 구분이 안 돼요. 모양상으로. 이런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가끔 좀 있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개별 영양 질문은 아마 지역인재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대충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험 상황 면접 과제와 개인 발표는 비중으로 보면 반반이에요. 거의 느낌상으로 반반. 그러니까 내 말은 뭐 하나만 몰빵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개인 발표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막 이것만 하고 이거는 등한시하시거나 그래도 안 되고요. 적절하게 페이스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균질하게. 특히 상황 과제와 개인 발표는 서로 물리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경험 과제 한 3분의 1. 3분의 2는 상황 과제와 개인 발표 뭐 이 정도의 전체적인 시간, 에너지 배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경험 과제는 여러분 보셨지만 뭐 뭐든 나온 데가 자랑할 거 적절하게 정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큰 부담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상황 과제와 개인 발표에 조금 더 저는 늘 상황 과제를 좀 더 많이 합니다. 이유는 상황 과제가 미니 개인 발표 같은 느낌이 많기 때문에 상황 과제를 잘 빌드해 놓으면 개인 발표는 보고서 쓰는 것만 조금 더 집중해서 쓰시는 연습하시면 조금 수위 넘어가는 게 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밸런스를 좀 잡자. 어느 한쪽에 자꾸 몰빵하지 말아라. 됐죠? 예, 그렇게 좀 밸런스를 갖추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국가직 실급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경험과제 1주, 상황과제는 한 2주, 그다음에 오버래핑을 조금 해서 개인 발표 한 1주, 이 정도 스케줄, 전체적으로 3, 4주 정도가 가장 베스트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따지면 3, 4주 정도 되죠. 그래서 총합해가지고 한 1주 정도 좀 정리, 마지막 파이널로 정리하는 걸 베스트 웨이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근데 지역인재는 이거보다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길더라도 이거를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낫지. 요 종합하는 거를 요거는 그냥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좀 해요. 100% 다 할 수 있고요. 개인 발표 다 열심히 했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베이직한 그 기본 이상을 딱 단도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만 건 막 이것저것 딱 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선을. 제가 이제 기본 실습이라고 하는 게 딱 그런 거예요. 기본 실습을 딱 하면, 근데 뭐, 경험 과제는 한 5개, 상황 과제는 한 10개, 개인 발표는 한 5개. 이렇게 딱, 그거 하고 그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걸로 해서 빨리 좀 빌드업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인데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희망 업무, 관련 정책 개선점 이런 거는 질문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지원 동기, 희망 업무, 관련된 노력 경험. 아까 직무형이라고 말하는 국가직 7급이나 9급에서 나왔던 공통 질문에 나왔던 질문들도 그냥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개별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좀 준비 좀 해놓으시고 밑자락으로 어느 부서 가고 싶어요? 왜? 뭐 관련돼서 뭐 경험이나 노력한 거 있어요? 뭐 이 정도의 질문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지만 뭐 장점이 뭐예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 그런 것들은 이제 밑자락으로 좀 깔아두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요 정도 밸런스로 해서 경험 과제부터 빨리 시작하고 상황 이렇게 실습도 진행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로드맵은 뭐냐? 기출을 가지고 후기 사례를 보면서 본인이 자꾸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보건대 문제를 갖고 써보고 뭐 강의를 일단 듣고요. 이런 강의 좀 듣고 실습할 때 제가 늘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라 그러면 잘 안 해서 실습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 셀렉해서 워크북에 있는 거 주고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후기 보면서 좋은 답변들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다시 그 답지를 본인이 A급으로 수정해보고 이런 서큘레이션을 계속 문제 유형별로 좀 골라서 문제가 워낙 많거든요. 기출이 사용량만 좀 350개쯤 돼요. 그거 다 언제 하고 앉아 있어요. 유형별로 제가 분류를 하고 대표 문제를 한 서너 개씩 골라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돌리면 돼요. 그게 워크북에 실려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딱딱딱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준비를 하시면 기본 이상 갖춰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 해설도 다 드리니까 공부를 겸 연습 겸 같이 좀 할 수 있게 좀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분이 말을 해봐야 되잖아. 제가 모든 분들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스터디 같은 걸 좀 하시거나 실습도 물론 할 겁니다. 줌으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스터디를 통해서 좀 기본적으로 연습하시고 제가 실습 있을 때는 같이 와서 좀 참여해서 얘기해 보시고 또 무엇보다 요거 질답한 거는 제가 작년 국가직 7급 뭐 9급 또 뭐 작년에 지역인재 것도 아마 있을 텐데 줌으로 했던 것들이 다 유튜브에 레코딩돼서 있습니다. 뭐 대회 공개는 안 돼 있는데요.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내가 쓴 문제 그 합격생 지난해 7급 합격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어떻게 했고 제가 어떻게 코멘트 드렸고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제 얼굴 그분 얼굴은 안 나와요. 예, 제가 평가에다가 질문을 이렇게 써요. 아이패드 쓴 거를 화면을 보여줘요. 질문하고 평가하고 마치 면제변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 보여드려요. 그러면 튜닝이라고 하죠. 아, 내가 답변이 이 정도면 괜찮구나라는 튜닝하는 데 좋을 거예요. 그 사례가 한두 개도 아니고 뭐 경험 글쎄요. 뭐 다 뭐 한 300개쯤 넘어갈걸요. 다 들으실 것도 없고 골라서 그냥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땅끝 마을에 사시더라도 리얼타임으로 그런 아케이브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제가 면전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하는 건 한 사람당 5분도 얘기 못해요. 그 5분 듣고 갑자기 뭐가 달라지겠어요? 정신 승리하는 거 외에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주도권은 면접 강사가 아니라 학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점검하고. 이런 마인드세트를 가지셔야지 저랑 하시는 게 편해요. 너무 당연하게. 하다 보면 뭐 다 비슷하네 뭐. 요거를 빨리 좀 빌드업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모의 면접도 뭐 따라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들 말씀드리지만 후기 사례집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4보니까 4158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제가 농담에 인사학 신처보다 제가 면접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는 얘 때문입니다.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좀 항상 수시로 탐독하시면 좋아요. 저 보기 좋게다가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오며 가며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경험 가지고 아 내가 뭐 공정위를 가고 싶은데 공정위 간다는 사람들은 뭘 물어보려나? 그럼 공정위 경험 사례집 7급이든 9급이든 공정위 희망 건무 쓰신 분의 후기를 찾아서 보면 되잖아요. 이해했음? 무슨 말인지? 아, 이 정도 얘기하는구나. 이런 걸 경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강사가 입을 해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아카이빙이 무섭게 정리되어져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뭐 지역인재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역인재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국가직 실과 동일한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경험 과제만 다르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을 좀 이해하셔서 내가 공부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 정확히 가이던스를 봐서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고 숙성할 시간이 필요해요. 좀 몸에 좀 익고 자연스럽게 말로 나오고 말로 나오는 건 외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몸에 익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몸에 익은 게 나오는 거라고.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몸 안에 좀 머리에 있던 것들이 좀 몸에 좀 내재화될 수 있게 공무원식 표현입니다. 내재화, 내면화 이렇게 될 수 있게 좀 본인 숙성할 시간이 필요해요. 연습도 하고 또 엑기스도 뽑고 또 중얼중얼도 해보고 스터디에서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익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익어가는 거.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공부는 기본만 하시고 그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말로 좀 정리하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급하다고 될 일은 좀 아니다는 뜻이에요.
잘하려면 조금씩 좀 빌드업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건 이제 뭐 스터디 같은 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이게 뭘까요? A4지 2장. 아니요.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 면접장에서 여러분 입으로 떠든 부분만 텍스트 아래 한글 10포인트 행간 160 기본 폰트로 놓고 타이핑을 한다고 칩시다. 얼마가 나올까요? 2장이 안 나와요. 1장 반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있는 건 극히 적은 정보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뭐 쓸데없이 많이 외워보는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후기사례지만 4개를 보시면 읽어보세요. 정보가 뭔가 외우고 공부한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정보가 되는 게 도대체 얼마나 있나. 의외로 뭐 별거 없네. 약간 제외하고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고 많이 뭐 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물론 내면화를 하려면 정보를 알아야 내면화가 돼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고 시험 진행을 말씀드리는 건 다양한 사례를 다 훑었기 때문에 그게 내면화돼서 5분, 1분, 2분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해석되어진 정보들을.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래서 심적 부담 가지 말고 내가 꼴랑 뭔가 드립다 외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쓸데기 없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2장이 안 된다. 말할 거는. 꼴랑 그거 얘기하러 가는 거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 자랑을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고 공무원이 되기에 적합하고 나름대로 고민과 관심이 있었는지 나란 일에 대해서를 어떻게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내 자랑 포함 그걸 어떻게든 좀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드립다 외우는 시간이 아니고.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된 것 같고요. 뭐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자, 재면접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재면접 특징,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싸죠. 가장 싸다. 그리고 가장 편안하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가장 체계적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주먹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뭘 해야 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도 괜찮다. 이 정도도 문제없다. 여러분 접두형 멘트 하는 게 아니고요. 심기경호하는데 되게 좋은 강의입니다. 불안을 조장하거나 뭐 괜히 그러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하셔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인 공부나 이런 것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시킨다는 의미에서 좀 체계적입니다. 자, 제 면접 프로그램은 제가 아까 단톡방에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노션이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 뭐 수강 내용 다 나와 있고요. 뭐 등등등 교재 뭐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꼭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재 관련된 부분인데 교재는 링크가 있고요. 교재는 여기 주교재라고 해서 정인태 시급 교재 뭐 이론 강의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한 2번에 나눠서 그냥 짧고 굵게 그것도 기본은 좀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좀 약간의 라운드업 정도 하는 느낌으로 좀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워크북입니다. 이거는 같이 이제 하는 건데요. 7급 때 동일하게 제가 씁니다. 여기 보시면 경험과제, 상황과제, 개인 발표, 연습 문제들이 다 한데 모아놨습니다. 맨날 뭐 파일 들이고 복사하고 이러는 게 좀 그래서 아예 그냥 철을 했고요. 이거 이제 가제본 되어 있는 거보다 낱장어 뜯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습 때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너무 양이 많아서 요 앞에 있는 각 문제별로 앞에 있는 것들을 기본 실습이라고 해서 몇 분씩 딱딱딱 진행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를 갖고 하시거나 스터디에서 하시거나 그냥 개인적으로 해보시거나 이렇게 가이드를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같이 깨 있는 게 여기 같이 드리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A4지를 쓰긴 하지만 개인 발표 작성 용지, NCR 용지를 드리기는 했어요. 그냥 갖고 계시다가 한번 연습량을 써보세요. 이거 안 씁니다. 아마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한번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A4지를 쓰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참고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교재가 있으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외에 그 많은 것들은 이제 카페에 자료들이 올라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페 자료들이 올라가져 있는데요. 여기 후기 보는 것, 각종 그 질문 사례,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걸로 했던 무의면접 줌으로 했던 거에 영상 링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쭉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등업 신청서 아마 강의 교육서도 있거든요. 꼭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아이들을 확인해서 수강 7급으로 등업을 해주고 등업해주면 여기 지역 수강자료 게시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맨 먼저 물론 여기다 후기 교재도 있습니다만 지역인재 지난해 후기부터 다 한번 보십시오.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닥치고 먼저 보시고 제 이론 강의를 수강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들으시는 게 낫다고요. 후기를 다 까고 드시고 그래서 패턴, 유사성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되신 다음에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 이용 방법들은 근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종의 이제 아카이빙을 다 여기다 자료를 해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다음 두 번째 단톡방입니다. 뭐 수강 상관없이 계시는 거고요. 뭐 수강에 관련된 안내들도 여기다 드리긴 하는데 뭐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니까요. 뭐 아무거나 좀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에 관련된 것만 좀 질의응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답변 드리고 뭐 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만약에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 말걸기 기능이 있거든요. 말걸기로 해서 어디시냐 좀 얘기하시고 서로 카톡 아이디 좀 고연하셔가지고 따로 좀 지역끼리 얘기하시거나 지역끼리 스터디 짜는 데도 좀 도움을 좀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도 좀 이용하십시오. 그다음 스터디는 좀 꾸려드리고 꾸림을 받고 있는데 수강 상관없이 그냥 신청하면 다 지역별로 뭐 서울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에 되시는 대로 희망이 오는 대로 연락처를 내서 좀 안내해 드리니까요. 다음에 또 뭐 두 분밖에 없으면 두 분 연락처라도 서로 안내해 드리니까 서로 카톡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좀 지역별로 좀 하실 수 있게 좀 말씀을 좀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수강하셔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강의 일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강의 일정 소개만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강좌 스케줄인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아까 여기 들어가 보니 나와 있습니다. 이론 강의 지금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오늘 이제 오픈 특강 11일 날 했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18일, 19일 날 이론 강의를 두 번에 나눠서 이 주교재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 거의 3분의 2 정도를 다 해버릴 겁니다. 한 방에 쫙 해가지고 한 10시간, 뭐 11시간 정도에 끝날 겁니다. 이론 강의 좀 라운드업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오늘 이 오픈 강의 역시도 마찬가지 이론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끝나고요. 그 다음 주 주말, 대부분 주말로 대부분 잡았는데요. 경험 실습 한 번 하고요. 상황 실습 한 번 합니다. 실습은 뭐냐? 제가 문제 드리고 여기서 와서 쓰고 커멘트 드리고 질의응답하고 여기다 답지 같은 거 여기다 띄워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러는 시간으로 해서 빌드업하는 것들을 한번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 실습 한 번 정도 하고요. 뭐 두 번 할 이유는 없어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오후에. 그다음 상황 실습 3번 정도 하겠고요. 뭐 4번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3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황 과제 한 타임에 한 5시간 하면 적어도 대여섯 문제씩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시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좀 실습 겸 공부 겸 써보는 거 3분의 1 공부하는 거 3분의 2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본인이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셔야죠. 그래야지 유사 문제를 대응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들을 골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죠? 또 이 문제들은 지난해 합격생들도 한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썼고 질의응답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건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 안내를 드릴 겁니다. 보시라고 골라서. 너무 많다 그럼 제가 셀렉트 해놨어요. 엄지척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보면서 자기 점검을 계속 하시는 과정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상황하고 개인 발표는 3개, 3시간 정도 잡았고요. 한 타임에 2개 정도씩 밖에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총 한 5개, 6개 정도를 아마 대표 문제를 하게 될 겁니다. 개인 발표는 많이 하는 게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자입니다. 어디는 개인 발표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마치 면접 준비를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괜히 어려우니까 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저는 상황과제랑 비등하거나 상황과제가 조금 더 비중 있게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 그게 개인 발표의 빌드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입장에서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끝나고 나면 PT 실습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좀 여기가 국가직 일정이랑 좀 겹쳐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부터는
국가직 9급 일정이랑 겹쳐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쪼개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요. 그 다음에 종합실습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그 최근 문제나 모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묶어서 하는 경험 상황을 묶어서 하거나 아니면 상황과제 모의 문제를 하거나 이렇게 좀 다르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자,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강의는 인강으로 들으셔도 실강 오셔도 되고 인강으로 라이브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날 인강으로도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스케줄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떠 있는 데는 제가 여기는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줌을 가끔 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줌은 제가 전에 9급 때나 7급 때도 그냥 심야 달밤의 줌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밤 10시부터 한 11시 12시까지 문제 하나 드리고 답지 올립시다 그래갖고 이제 손들기 하시면 답지 받아가지고 모의 면접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은 쭉 가질 겁니다. 특히 심해 밤 10시쯤에 앉아가지고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얼굴 안 나오는 거니까요. 비디오 꺼지면 해놓고 저는 뭐 이렇게 까고요. 해서 같이 좀 얘기하고 토론하고 또 얘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땅끝 마을에 있더라도 뭐 큰 문제 없이 다시 하실 수 있게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의 면접이나 이런 종합 면접은 마찬가지, 종합 실습부터는 아마 그 줌으로 할 거예요. 줌으로 해서 집에 계시더라도 줌으로 들어와서 바로 실습하고 모의 면접을 같이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스케줄이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뭐 실강 안 오시더라도 줌 같은 거 할 때 손들기 적극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그게 준비예요. 제가 단언컨대 제 3배 정도 되는 수강료가 되는 데보단 개인 코칭을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뭐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론 강의 끝나고 실습까지 포함해서 약 한 달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달, 3주에서 4주 정도 거기서 세팅이 다 되는 거고요. 그 이후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고 단련하고 내면화하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뭐 저랑 줌도 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구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되시면 좋습니다. 뭐 이게 지역인지 사례는 아니고요. 인도, 뭄바이, LA, 뉴질랜드, 호주, 브린스번 국가적 9급이나 7급 수강생들이 면접 준비했던 곳입니다. 상관없잖아요. 이해하셨죠? 그 너무 물리적 거리에 나 혼자만 고립감 이런 거를부터가 좀 저는 경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의 스케줄은 나와 있고요. 또 맨 마지막에는 여기 아직 적진 않았는데요. 여기 강의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강의가 진행될 때마다 언제 진행돼서 뭘 했고 이런 거 리스트업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이게 언제 있고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진행되는 것들 여기서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어디가 진행되고 있고 좀 본인 따라 스케줄을 좀 잡으실 수 있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내에 일단 빨리 끝낸다 모든 거를 그 다음에 이후 스케줄은 본인이 알아서 이거 보시면서 좀 들을 거 안 들을 거 모든 걸 다 하지 않으시더라도 좀 골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강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 다 된 것 같아서 강의 기억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 업데이트가 되는 정보가 있으면 거기다 늘 업데이트가 되니까 수강하시는 분들은 꼭 그거를 북마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기억시 설명을 좀 마쳐드렸고요. 그리고 카페 등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카페 등업을 꼭 해주셔서 꼭 자료들을 활용을 꼭 하시면 좋겠고 후기 사례집부터 꼭 먼저 좀 읽고 수시로 상시로 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 말씀드릴게요. 개인 발표 특정 기출문제를 풀었다. 워크북에 있는 거 궁금하잖아요. 해당되는 사례 후기를 가서 보면 되잖아요. 쫙 모아져 있겠죠. 답지도 보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비교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대로 된 면접 준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중요하다.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하시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꼰대라서 한자를 쓰는 건 아니고 한자가 좀 예뻐 보여서 일체유 심조 해골물의 고사죠. 찾아보시고요. 매사 마음 먹기 다릅니다. 그죠? 마음 먹기 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딱 여러분들 특히 불안증이 가장 많은 집단적 코호트이신 지역인재 7급 면접 응시생분들한테 제발 좀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안정감 있게, 조금 다르게, 단단하게, 그리고 공직 공무원들 분들을 공무원 되기 전에 약간 직무 연습, 셀프 연수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릴게요. 그래도 불안할 거예요. 면접 준비 기간이 기니까 처음엔 안 하다가 가까우면 쫄리죠 많이. 뭐 그런 건 다 인지상정이긴 한데 닥치고 가면 그냥 뭐라도 열심히 하시고 나오게 됩니다. 큰 문제 없이들 대부분 다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한테 보는 시험이에요. 먼저 본인 멘탈 깨지고 들어가면 면접한 이제 2, 3주 남기 시작하면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그러지 않으시고 항상 좀 본인한테 보는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단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시험이 잔소리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뭐 유명한 얘기죠. 야구 선수이죠. 끝나야 끝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죠? 조금 마지막 피니쉬가 있어요. 대부분 95%, 이론적인 통계 확률은 86%, 그죠? 또 뭐 저희 수강생 확률로는 거의 90% 정도가 뭐 별일 없이 다 무난하게 가실 거예요.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하는 간에. 하지만 준비 과정은 조금 더 집중해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지역인재 분들은 모범생, 되게 타에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아서 열심 이런 거는 뭐 다 짱이세요. 뭐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멘탈 유지를 잘 하셔서 조금 더 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단단하게 가자. 기본을 좀 갖추는 것만 가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봄날이 무슨 겨울이냐? 이렇게 해서 올 겨울은 좀 따뜻하게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좀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뉴스를 저는 늘 직업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되게 많이 흉흉합니다. 경제도 그렇고요. 여러분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좀 나라 걱정을 왜 이 나이 들어서 제가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공무원 7급 공무원 되시는 거는 평생의 직업을 얻으시는 거긴 합니다. 뭐 돈 많이 받는 직업은 아닌 거 서로 다 아실 거고요. 뭐 대단한 명예가 있는 거 아니시는 거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직업으로서도 평생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는다는 것만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죠? 공무원이라는 게 일 잘했다고 돈 많이 주고 승진 빨라지는 거 아닌 조직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본인의 인생 설계를 하실 수 있는 그러지 않았을 때 정말로 매번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것들을 한 방에 없애고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뭐 특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채 같은 경우 2년 정도 준비해야 되는 필기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관문을 그냥 제끼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어쩌면 진짜 본인과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유일한 마지막 시험 그런 느낌으로 좀 단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모님들이나 주변 걱정도 좀 덜시고요. 본인들도 좋은 직장 생활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담인데요. 지난해 여름 때쯤에 모 부처의 서기관이죠. 서기관이면 사급을 말하는 겁니다. 사급인 30대 후반 여성분, 행시 출신이시긴 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만 두셔서 여기 노량진에 잠깐 오셔가지고 오래간만에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러저러한 두세 시간 동안 이제 수다를 떨었었는데요. 그분은 면접위원으로도 다 갔다 오신 분이세요. 행시까지. 여하튼 제가 지역인재 취급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지역인재 취급 애들은 좀 어떠냐. 자기 부처에서도 한 두세 명 정도 들어왔었다. 근데 되게 평가가 좋다고 합니다. 7급들 중에 가장 평가가 좋은 게 아마 지역인재 애들일걸요? 왜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고 착하고 애들 성실하고 애들이 고분고분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 표현이에요. 고분고분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모든 부처에서 지역인재 7급 애들 많이들 데려가려고 할걸요. 저희도 그렇고 왜? 그냥 딴소리 안 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모범생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질문 그럼 딴 7급 애들 공채 취급은 안 그래요? 애들 와가지고 불만들도 많고 이것저것 따질 것도 많고 관두는 애도 많고 조직 불만이 많다.
근데 처음에 어느 조직이든 좀 느긋하니 좀 이렇게 좀 1, 2년, 3, 4년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참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지역 인재 친구들을 그래서 되게 선호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자기도 뭐 공직 생활이 한 5년 돼가는 분이시거든요. 졸 일찍 행시 붙으신 분이세요. 짬밥이 그 정도 됐으니까. 아니, 보면 걔네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훨씬 더 잘 올라가고 다른 조직에서 되게 평가를 잘 받는 것 같더라. 일부에서 외국인 그 특혜를 받아서 온 거라고 해서 조금 좀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우려의 시선이 없는 게 출발은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되게 소요가 많다 그래요. 원하는 부처나 이런 분들이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되게 평가들이 좋다고 얘기 듣고 저도 좀 의외이기도 했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직들이 오시면 뭐 그런 분위기들을 다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잘 해오고 계시다라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대치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면접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안정감 있게만 좀 보여주시면 뭐 대단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믿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좀 붙으시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좀 해피해지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달, 뭐 오픈까지 한 2달 정도 시간 정도가 남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안정감 이렇게 조곤조곤. 요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기 공부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좀 사회 적응, 공직 사회 적응 훈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인드를. 자, 그리고 제가 막 늘 라스트맨 스탠딩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제 면접 당일날도 제가 뭐 받고 뭐 그 다음날 뭐 면접 기간이 짧아서 뭐 그 다음날 첫날 일행 보시면 행정직 보시면 2일날 뭐 기술직밖에 안 보셔서 그렇긴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또 뭐 가끔 이제 끝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부처 선택 관련돼서도 뭐 이러저러 문의할 게 있으시고 이러실 때까지 제가 단톡방에 남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좀 뭐 물어주시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아는 데까지 약간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픈트 강의 마무리 짓겠고요. 이제 이거 조금 중원부원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자, 고생하셨습니다.